서론이 길었네요. 서론이, 서론이 길었는데, 그걸 이해하시면, 예, 우리가 이제 왜 풀어내고 설명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사람들한테. 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할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자, 근본에서, 예, 자세를 만들고, 자세에서 이 오랫동안 이런 자세들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뼈의 변이가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근육의 밸런스가 먼저 깨지겠죠. 근육의 밸런스가.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뼈의 변이가 오는 거고 뼈의 변이가 오면서 바로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기혈이 막히겠죠. 예, 기혈이 막혀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근육이 있고 여기는 이제 기혈이 막히니까 몸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설명했던 게 근본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지내오면서 기혈이 어떻게 막히는지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뒷심하고 뒷목하고 코 이 3단계를 거쳐서 예, 오고 있어요. 그래서 통증의 원인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걸 보면 나쁜 자세, 뭐 나쁜 습관, 잘못된 움직임, 예, 나쁜 자세, 골격의 부정렬, 잘못된 동작, 이걸 보면 거의 몸에 관련된 거죠. 자세에 관련된 문제들이고요. 여기 딱 하나 있는 거, 예, 균형 없는 예, 영양. 요것만 그 자세하고 좀 다르고, 영양소, 영양 섭취,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내 몸하고 관련돼 있는 예, 문제들이죠. 그래서, 전에 이제 이걸로만 설명을 해놓으니까 이제 저기를 안 했는데, 우리 아까 지금 처음에 보여줬던 게 자세는 예, 자세는 예, 근본에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르지못한 생활 습관 자세가 만들어지고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뼈의 변이가 오게 되고 그리고 나면 뼈와 근육이 두 개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뼈와 근육 자체가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기혈이 막힌다. 예, 기혈이 막힌다. 그래서 질환과 질병이 만들어진다. 이런 루트로 오는 거예요. 이런 루트로.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토요일 날 보여줬던 그 디심 풀어주는 거, 거기 풀어주는 걸 보면 근육만 막 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풀면서 혈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풀면서. 마지막에 그 찍었던 영상 올린 거 그 길어가지고, 줄여가지고 올린 거 보면 거기에 이제 혈자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만 설명을 했거든요. 예, 배에 있는 혈자리들만. 근데 그게 이제, 뒤쪽 또 누를 때 혈자리들이 다 누르고 있어요. 자, 기혈 막히기. 근데 이번에 본 그 코어를 풀어주는 운동 자체가 그 처음 영상 찍은 거예요. 처음 영상. 처음 영상 찍은 거라서 조금 그, 왜 그러냐면 늑골 위를 이렇게 막 만지게 있어서 근데 늑골 위에 강한 압력을 주면 안 되니까 그 누르지 않고 약간 비비듯이 그래서 압력을 좀 최소화시키고 뼈를 느끼면서 예, 비비겠고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 보여줬는데 왜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약에 조금만 압이 들어가서 누르게 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압이 이렇게 축을 누르게 되면 예, 늑골에 그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험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보여줬던 건데 아주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풀어내야 될 거라서 뒷심이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운동법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 감안해서 하려고 보여줬던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 근본에서 나쁜 자세 생활 습관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나쁜 자세들이 어떤 자세들이 나쁜 자세냐? 자,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 엄청 엎드려서 공부를 해서 등이 굉장히 굽으면서 예, 목 근육.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다음에 이제 턱을 이렇게 한쪽으로 괴고 이렇게 그 있으면 턱 관절 자체가 이렇게 밀리죠. 예, 턱 관절 자체가 밀리고 그다음에 이쪽 어깨 괴고 있는 이 어깨가 예, 어깨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턱 관절 쪽하고 이쪽 목하고 어깨에 그래서 그 이게 턱을 안 괴고 그냥 팔꿈치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항상 습관적으로 그 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한국 분인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었는데 머리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오는 거 머리 한쪽이 이렇게 한쪽이 마비가 와서 굉장히 심각하게 마비가 오니까 서울대병원에다가 예약을 해놓고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다 찍고 뭐 검사 다 했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정상이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한국은 왔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인터넷 보다가 저를 발견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분석을 딱 해보니까 이 자세예요, 이 자세. 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대고 그래서 이제 팔을 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뒷심이 굉장히 약해갖고 소화기 계통이 굉장히 약해서 이 배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아마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한쪽 팔을 개고 밥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하도 이게 습관화가 돼서 하루 8시간 공부만 되는데 8시간 동안 계속 이 팔로만 몸을 지탱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 어깨가 굉장히 굳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올라가고 있는 기혈이 막혀가지고 예, 이쪽에 막 그 쥐가 나듯이 마비가 오듯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나중에 이분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한 게, 진짜 밥 먹을 때 저도 이렇게, 팔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본인이 팔을 괴고 밥 먹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 풀어주고, 그, 우리가 지금 뒷심에 의해서 코어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강화시켜주는 운동법 이렇게 뭐 가르쳐주고 이제 해서 2주 만에 다 풀고 미국 갔는데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어, 지금은 이제 그 머리 아프고 이런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논문 잘 쓰고 있다고. 자, 컴퓨터 하는 자세들은 이제 많이 알겠죠. 거북목, 어깨보다 귓구멍이 훨씬 앞에가 있죠. 귓구멍이 여기 있어야 이제 우리가 바른 자세인데 앞에가 있어서 이 자세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거북목이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책을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공부하고 있네 우리 애가.
김수정 관장님, 네,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별 문제 없죠? 아닙니다. 자세. 어.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뭐 쪽으로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구분등에다가 라운드 솔더에다가 거북목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그죠? 구분등, 라운드 솔더, 거북목 만들어지잖아요. 예. 예, 그냥 보이잖아요. 자, 엎드려서 공부하는 자세가 왜 안 좋을까? 엎드려서 공부하는 자세가 왜 안 좋을까? 저한테 어떤 그 성인인데, 어, 똑바로 못 누워요. 머리를 하늘을 보고 딱 누워야 되는데, 이렇게 못 누워. 하늘을 보고. 그래서 왜 못 누냐 그랬더니, 꼬리뼈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꼬리뼈가 땅에 닿아가지고, 이 꼬리뼈가 땅에 닿아가지고, 똑바로 못 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랬어. 어떤 자세로? 엎드려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엎드려서 공부한 거예요. 엎드려서. 그랬더니,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엎드려서 공부했어? 그랬더니, 똑바로 앉아서 공부하면, 머리가 막 띵하고 집중력이 떨어져가고 공부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항상 엎드려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자, 엎드려서 공부하니까,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팔을 안 댈 수가 없죠. 바닥에 이렇게 머리가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책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책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팔을 대가지고 머리를 최대한 올려야죠. 그죠? 자, 그래서 어깨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허리가 쏙 들어가죠. 허리가 밑으로. 그 다음에 청골하고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꼬리뼈가. 근데 이 허리가 압력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허리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내 몸에, 내 몸에 좀 더 내려가면 안 좋겠죠. 요추 전만이 오니까. 그래서 이 고관절의 대퇴골에, 고관절에 꼬리뼈에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이상근이 있어요. 이상근. 그래서 이상근이 얘가 더 올라가게 되면, 꼬리뼈가 더 올라가게 되면, 요추뼈가 더 전방변이가 되니까. 그래서 이 꼬리뼈가 위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이상근이 꽉 잡아줘요. 그러면 이 자세에서 가장 힘쓰고 있는 데가 어깨하고, 어디예요? 이상근. 어깨하고 이상근. 그래야 이 요추 전반이 안 일어나니까 이상근에다 계속 힘을 줘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상근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골신경통이죠. 자골신경통. 자골신경통도 오고요. 그 다음에 이상근이 하고 있는 게 어디로 가냐면 생식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자세를 너무 많이 해서 이 이상근 쪽에 그 근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생식기 쪽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난임이나 불임이나, 그쵸? 난임, 불임, 그 다음에 유산을 자주 하는 여자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장골이 있고 장골이 어디 갔어? 장골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청골이 있잖아요. 청골. 청골 옆에 여기에 이상근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총골 옆에를 만져보면 뼈하고 근육하고 그 사이드를 만져보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요. 유산을 하시는 분들은. 유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여기에 생식기로 가고 있는 신경들이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막 풀어주면 그런 거 금방 없어져요. 저한테 왔던 유산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풀어서 없앴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엎드려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예, 자고신경통이나 생식기 쪽에 문제를 유발시킨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어떤 어머니께서, 아, 우리 아들이 너무 포스가 좋다고 찍어서 이제 올려준 사진인데, 무슨 사진이죠? 예? 짝벌남. 예, 짝벌남. 자,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리는 거를 자주 하다 보면, 아까 있죠? 이상근. 예. 이상근의 이 근육 자체가 굉장히 수축되죠, 수축. 예. 예, 수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짧아져요, 근육들이. 예,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뭐 팔자걸음이나 이런 것들도 걸 수도 있고, 지금 이게 짧아지면서 생식기 쪽에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죠. 이것도. 예. 꼬리뼈 쪽에다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꼬리뼈에다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예, 그게 생식 쪽에 만들 수 있어요. 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생식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예, 그다음에 사정관으로 가는 신경들이 꼬리뼈에서 나와요. 이 꼬리뼈에서. 그래서 사정관이 뭐예요? 사정관이 약해지게 되면 어, 사정을 빨리 하는 거죠. 이게 예민해지니까. 그래서 뭐가 생겨요? 조루가 생기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조류는 예를 들어서 그 기도 끝에 이렇게 해서 신경을 이렇게 차단시켜 버리는데 그거 자체로는 크게 효과가 없어요. 가장 문제는 여기 이상근 문제. 자, 여기 아이들 중에 제일 안 좋은 자세. 이 친구가 가장 안 좋은 자세예요. 이 친구가 가장 안 좋은 자세. 왜냐하면 벽에 벽에 이게 등을 딱 기대고 있으면 훨씬 더 나은데 지금 벽에 안기대고 이런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자세는 뭐냐면 얘는 바른 자세는 내가 그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더라도 그 자세 중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적은 자세가 좋은 자세예요. 근데 이거는 에너지를 아주 과잉 공급으로 쓰고 있죠. 엄청 힘을 주고 있는 자세.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자세. 자, 이런 생활 습관들이, 이런 생활 습관 자세들이 컴퓨터 하다 보면 이 자세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등 만들어지고, 라운드 숄더 만들어지고, 거북목 만들어지고, 음, 이런 자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발휘부터 생활 습관 자세들이 턱을 개고, 엎드려서 공부하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거나,
이런 자세들이. 자, 요 다리가 골반이 앞으로 밀려 나와요. 요 다리가 이렇게. 요거는 다리를 올렸기 때문에 골반이 뒤로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다리를 올린 쪽 다리가 단족이 되는 거고, 요 길어지니까 이 다리가 장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올린 쪽 다리가 골반이 후하방 되면서 단족이 되고, 밑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다리가 전상방 되면서 장족이 되는 거예요, 장족. 그러면서 골반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친구 자세에서는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면서 얘는 장족이 되고, 얘는 단족이 돼요, 단족. 단족. 그러면 척추가 이쪽으로 휘겠죠, 이렇게. 손 길이를 재면 얘는 길어지고, 얘는 짧겠죠. 이게 1차 변이. 여기 1차 변이. 그래서 짧은 쪽 손하고 짧은 쪽 다리가 같게 되면, 그죠? 자, 오른쪽 손과 오른쪽 다리가 짧으니까 1차 변이, 이렇게 재면. 그래서 우리가 다리 길이하고 손 길이만 재면 1차 변인지 척추가 S자로 휘는 2차 변인지 이것들을 쉽게 알 수 있죠. 자, 이런 자세들이 근육의 밸런스를 깨뜨리고 근육의 밸런스가 깨뜨리게 되면 척추가 이렇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이렇게 척추의 변이가 만들어지면서 골격의 변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죠? 골반의 높이가 얘가 높죠? 얘는 낮고, 그러면 낮은 쪽 골반이 후하방되기 때문에 얘가 단족이다. 그리고 얘가 높기 때문에 전상방돼 있기 때문에 얘가 장족이에요. 골반, 골반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짧을 것 같은데 반대예요. 예. 골반 자체가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골반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밑으로 얘가 쏠리면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밑으로 쏠리면서 장족이 되고 골반이 위에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높아지기 때문에 골반은 높으면서 장족이에요. 후하방된 것들은 요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골반이 떨어져요, 밑으로. 후하방. 골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 골반보다 이쪽 골반이 낮게 되는 거죠. 뒤로 넘어가니까. 후하방. 그러면서 뒤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다리를 위로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단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가 근육의 밸런스를 깨뜨리면 골격이 변화된다. 그래서 골격이 변화되는데 척추만증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발성이에요. 원인이 없이 휘어지는 것들이라서 그다음에 뭐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키가 막 급격하게 자라면서 예, 근육들이 정상적으로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막 뼈만 자라다 보니까 예, 그 근육들이 이렇게 제 위치를 못 잡아주면 이게 측만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도 많아요. 그냥 뼈가 잘못 자라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지겨워서 못해. 이게 하루 이틀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몇 년 해야 돼, 몇 년. 매일같이 해서. 그 정도로 가기 때문에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척추침만증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 있냐면, 자, 이런 친구들 이렇게 너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 정도면 뭐 엄청 심하잖아. 이거 나중에 수술해야지. 나이가 먹어서. 어릴 때는 하면 안 되고 잘하니까. 성인이 돼서 뭐 30대나 이렇게 넘어서 이제 요 뼈에다가 이렇게 핀을 다 박아가지고, 예, 핀을 다 박아서 이렇게 엮는 거예요, 엮고. 그래서 쭉 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자, 이 정도로 심하면, 뭐 약간 이렇게 심해도, 그렇죠. 이렇게 심해도 병원에 가면 이제 뭐 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심한 아이들 가면. 병원에서 지금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수술 이런 거 못 하고요. 그냥 뭐 매일 가면 사진 찍고 각도만 재고 끝나요. 해줄 게 없어요.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해주죠? 가면 뭐 해줘요? 이런 거 입히죠.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보조기라고 그러나? 이게 엄청 비싸요. 밤에 특히 잠잘 때 있는 그 보조기는 뭐 최소 그냥 몇백만 원 하고요. 우리 저기 했던 아이 같은 경우 500인가 600만 원짜리 잠잘 때 하는 거. 낮에 하는 것들은 조금 싸요. 밤에 하는 것들은 좀 비싸고. 자, 그래서 병원에서 보조기를 채워가지고 이걸 채우는 이유가 뭐예요? 척추뼈가 더 이상 휘지 말라고 잡아주는 거죠. 예, 이렇게 옷으로. 그래서 딱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고정. 이 옷, 이 옷을 병원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뼈가 더 이상 틀어지지 말라고, 더 이상 그, 틀어지지 말라고 옷을 입혀 놓는 거예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그 보조기를 채우는 게 우리가 이게 기부스 한 거하고 똑같아요. 기부스. 기부스 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조기를. 자, 팔이 우리가 상해를 입어가지고 팔 기부스를 예를 들어서 뭐 최대로 하게 되면 거의 뭐 4주? 뭐 이 정도죠. 근데 더 오랫동안 기부스를 하고 난 다음에 기부스 풀면 팔을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팔을 이렇게 접어놓은 상태에서 기부스를 했어요. 하고 기부스를 풀었어. 그럼 팔 이렇게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팔은 움직일 수 없어요. 굳어져 버려요. 그대로. 자, 척추에서 이렇게 해서 보조기를 쳐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트는 운동이나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같기 때문에 운동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척추뼈를 감싸고 있는 이 근육들이 다 뻣뻣하게 굳어져요. 자, 그리고 척추뼈에서 뭐가 나와요? 척추신경들이 나와요. 척추신경들이. 척추신경들이 쫙 나오는데 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뻣뻣하게 굳어지게 되면 척추신경에 서박신이 생기죠. 기혈순환이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신경들이 어디로 가요? 오장육부, 우리 몸을 다스리는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보조기를 채워서 척추뼈가 더 이상 틀어지지 말라고 보조기를 채우는데, 이거를 채움으로 인해 가지고 내 척추뼈에 관련돼 있는 근육들을 다 경직시키고 굳어지게 만들고, 척추뼈에서 나오는 척추신경들을 자극시켜 가지고 오장육부로 가는 기능들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운동과 뇌발달 할 때 척추 근육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셨잖아요. 그런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보조기를 오래 차면 오장육부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가 빨리 와요? 노화나, 그쵸? 이런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거는 못 되는데, 보조기를 채워주는 거는 빨리 죽으라는 소리다. 예. 근데 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렇다고 그런 거 이런 것들을 부모한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분들도 이제 선택이긴 한데, 자세하게 물어보면, 근데 제가 이런 환자들 부모들한테 이거 빨리 죽으라는 소리다라고 얘기 못 하죠. 근데 이제 보조기를 채우는 것보다 차라리 운동을 많이 시켜라, 운동을. 그래서 운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육들이 아주 강화가 되면 뼈에 이렇게 변이가 쉽게 안 오죠. 우리 보조기 채우는 것처럼 보조기가 하는 역할을 근육들이 잡아주게끔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척추측만증 환자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이런 보조기에 의해서 몸을 지탱하는 것보다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뼈의 변이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척추측만증이라고 여러분들이 굳이 막 겁먹을 건 없고요. 예, 우리가 뼈를 막 저기 뭐 제가 한 3년 동안 만졌던 아이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다 호전 반응이 있었고 뭐 좋아진 아이도 있었고요. 중간에 근데 뭐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아주 뭐 의지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은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만들지는 못하니까 근육을 발달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훨씬 더 근육을 발달시키는 게 보조기 채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자, 그래서 그렇게 몸이 틀어지고 이러면 기혈순환이 막히게 되고, 기혈순환이 막히면 이제 이런 장기들의 증상들이 모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발의부다 생활 습관 중에 이렇게 엎드려서 공부를 하거나 스마트폰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 우리가 이제 똑바로 영도,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4.5에서 5kg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는 거고요. 한 15도 정도 틀어져 있으면 20kg를 우리 머리가 20k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도 틀어지면 18kg, 45도 틀어지면 22kg, 27kg, 그러니까 60도가 틀어지면 우리 머리 무게가 27kg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27kg의 머리 무게를 우리 목하고 어깨가 지탱을 하고 있다는 얘기, 버티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저런 자세들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흉쇄유돌근 자체의 근육의 길이가 달라져요. 길이가.
이것도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흉쇄 유돌근의 길이는 예를 들어서 12cm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컴퓨터를 많이 하면서 계속 그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으면 이 흉쇄 유돌근의 길이가 12cm가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최고로 늘어나는 게 예를 들어서 9cm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흉쇄 유돌근의 근육의 길이가 12cm가 아니고 9cm라고 인식해버려요. 하도 오랫동안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방추 배웠잖아요. 근방추. 근육의 예, 길이를 조절하는 근방추. 얘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대로 12cm라고 이런 자세를 취하고 12cm를 늘려놓으면 야, 내 근육의 길이는 9cm야 하고 확 줄어들어 버리겠죠. 근방추가. 고유 수용 감각기에서 이렇게 근육이 9cm라고 인식해 버려가지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바른 자세를 다시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방에 교정 이런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다 바꿔줘야 돼. 우리 뇌가 우리 근육의 길이, 흉쇄유돌근의 길이는 12cm야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뇌 정보를 다 바꿔줘야 돼. 그래서 오래 걸려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한번 교정한다고 이게 잡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들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아유 금운동 나온다서 또 거북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교정 좀 해주세요 하고 오거든요. 근데 한 번 교정한다고 이게 바로 잡히냐고요? 안 잡힌다고. 근데 부모들 생각에는 한 방에 잡힐 줄 알아요. 뼈가 이렇게 틀어졌는데 그냥 집어넣으면 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육을 생각하지 않아요. 네. 뼈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 뼈만 제치 갖다 놓으면 그냥 제자리 가는 줄 알아요. 근데 근육 자체가 이렇게 정보가 달리 저장이 돼가지고 그 정보들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목, 일자목, 거북목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일자목들은 뭐냐면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거야. 근육이 많이 굳어져 가지고 거의 그 목뼈가 일자 형태로 쓰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C자로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이제 거북목이고 어깨에서 귓구멍이 앞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 거북목이에요. 그래서 일자목은 근육만 잘 풀어주면 그냥 일자목은 금방 해결돼요. 예. 목 어깨가 굉장히 경직돼서 일자목이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거북목은 근육 문제도 있으면서 뼈에 변이가 있기 때문에 음.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문제 자 뒷목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뒷심이 뒷심이 안 좋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딱 나오지 않아요? 뒷심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뭐죠? 배심이 안 좋잖아요. 호흡가 약해지면서 배심이 안 좋으니까 구분등 라운드솔더 거북목 딱 만들어지죠. 그죠? 음, 예, 손목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몸이 예민하니까 그렇죠. 목 어깨에다 힘을 빡 주겠죠. 예. 목 어깨 근육이 빡 굳어지겠죠.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일자목. 음, 뒷심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거북목. 음,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거북목이 안 좋은 사람들은 뒷심을 먼저 풀어야 되는 거고, 일자목들은 뒷목을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기 뭐야, 음양 그러면 이제 음에도 예, 양음이 있고 양에도 양음이 있고 그래서 뒷목도 뒷심을 안 좋아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전이 된 거니까. 그냥 일차적인 문제를 보면 뒷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일자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뒷심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거북목으로 갈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 변이 되는 걸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뒷심이나 뒷목이 안 좋으면 거북목 라운드서도 이렇게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만들면서 우리 지금 이쪽에 있는 혈들을 다 기혈을 막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관련된 통증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죠. 아니 내가 하나 오늘 뭐 보여주려고 저기도 했는데 다음 주에 그건 봅시다. 자, 그래서 뇌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혈을 막아가지고 예, 그 두통을 유발시키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지금 보고 왔던 그 핸드폰 보는 자세나 공부하는 자세나 이런 자세들이 우리 몸을 이제 그런 자세들을 많이 하게 되면 목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자세들이 우리 목 근육하고 뼈에 문제를 만들어서 기혈을 막게 되면 이런 근육에 경직이 오게 되고 기혈을 막게 되면 대표적인 증상들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만성피로, 우울증, 두통, 신경질, 신경과민, 원형탈모. 원형탈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탈모 있죠, 탈모. 탈모. 예, 그 다음에 여기 없나? 새치? 여기 다 안 나왔구나. 머리 새치. 이게 다 지금 요거가 경추 1번의 문제예요. 경추 1번의 문제. 그래서 우리 도장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아이들이 있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예. 몸이 엄청 피곤해 하는 아이도 있고, 우울증 있는 아이도 있고, 두통 있는 아이도 있고, 신경질적인 아이도 있고, 어, 툭 하면 신경질 내는 애 있어요.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예요, 몸의 문제. 우리 F풍지 천주열이 굉장히 많이 뭉쳐있는 아이들. 그쪽이다. 신경과민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 감정 기복이 좀 심하다. 응? 막 여기서 하하하 웃다가 그냥 훅 삐져가지고 말 한마디 않고 막 이렇게 감정 기복이 갑자기 바뀌는 사람들. 예. 그냥 원형 탈모도 경주 1, 2번 문제예요. 원형 탈모도. 중풍은 어 중풍은 혈압이 높은 거죠. 고혈압. 네, 고혈압. 이마 여드름. 이마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성격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경추 신경이 1번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할 수도 있고요. 약간 신경질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경추 1번의 문제라서. 자, 그다음에 우리 그 성인반들 하다 보면 지금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그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예, 당뇨 환자들은 우리가 지금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내 몸에서 양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조절. 당뇨 80에 120이 정상이야. 고혈압도 마찬가지잖아요. 80에 120이 정상이야.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조절해요? 무슨 신경이? 자율신경이 조절하죠. 자율신경이. 그래서 뒷목 자체가 가장 먼저 해결해 줘야 될 문제예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저기가 엄청 굳어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당, 당, 당뇨 조절이 잘 안 돼요. 약을 먹어도. 그래서 신경성 막 스트레스 엄청 받는 분들 있잖아요. 뭐 약을 먹는데 평상시에는 잘 유지하고 있다가 스트레스 확 받으면 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해지면 인슐린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경추 1번에 문제가 있을 때 당 조절을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인슐린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더라도 경추 1번 뒷목이 잘 풀리면 뒷목을 잘 관리를 하면 당 조절 잘 돼요. 적당한 약으로. 근데 경추 1번에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면 당 조절도 안 돼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고 신경 확 쓰게 되면 당이 막 천정부지로 높아져가지고 그때는 인슐린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또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가장 먼저 관리해야 될 게 뒷목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 현상들은 경추 1번의 문제다. 백내장 사실 이명 시력저하 청각장애 축농증 안구건조증 이런 것들은 예, 경추 2번 3번 2번 3번 시력자 같은 경우도 사시 같은 경우는 이건 아주 어린아이들한테 괜찮은데 자, 이 문제들은 다 일단은 그 뒷골이에요. 뒷목의 뒷골 뇌신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시 같은 경우는 그 이 눈알을 붙잡고 있는 이 붙잡고 있는 안윤근이라는 게 있어요. 안윤근 이렇게 근육도 이렇게 있었고 얘네들이 눈알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근육이거든요. 안윤근, 안윤근. 근데 이 안윤근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사시가 예,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눈 옆으로 이렇게 봉합선이 있어요. 봉합선이 눈 옆으로 눈 옆으로 약간 위쪽 방향으로 그 뼈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뼈를 이렇게 뼈를 밀어가면서 만지다 보면 통증이 굉장히 심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를 오래 누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여기를 막 비벼가지고 여기 막 비비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막 풀어주면 안윤근 쪽으로 혈액순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는 기혈을 열어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기혈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시력자가 오는 것들은 뒷골이 많이 굳어져서 그래요. 천주혈하고 천주혈하고 후두골. 그래서 거기 주먹 쥐어가지고 막 비비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눈이 빨리 좋아져요.
자, 이쪽으로 오는 거는 스모우 TP 1번이죠. 우리 그 반자세 노드맵 보면, 스모우 TP 1번. 이 그림에서, 약간 보이는데, 이 승모근에서 굳어지게 되면, 옆에, 여기 승모근에서 이렇게 굳어지게, 스모우 TP 1에서 굳어지면, 옆으로 타고 귀 뒤로 해갖고, 요렇게 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다 연관이 있어요, 여기. 승모근하고. 검버섯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검버섯 생기면 이게 그 이 검버섯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심장마비, 심장마비, 급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게 이제 검버섯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셀레룸이라고, 예. 요즘 약국 가면 셀레룸 팔아요. 셀레룸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이 검버섯이. 근데 이 셀레늄이 부족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높아요. 셀레늄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음식에? 굴에 많이 들어있어요, 굴. 김영석 과장님, 예. 거기 굴 많이 나오죠? 굴은 서해 쪽 아닌가요? 예? 이쪽에 굴 많이 안 나옵니다. 그 동해 쪽입니다. 아니, 그 강귤 말고, 굴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굴. 석화. 석화. 예, 석화는 서해 쪽에, 이쪽 동해입니다. 아, 동해 쪽이에요, 거기는? 예, 남해에서 많이 나오는군요, 그러면. 예. 남해에서. 남에서 나오는가요? 예. 예, 남해에서 많이 나오죠. 이쪽은 없습니다. 음. 그 굴에 셀레늄이 많아요. 자, 우리 아이들 이게 풍치 충치 그러니까 성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지금 막 그 잇몸이 다 녹아내려 가지고, 잇몸 녹아내려서 지금 이빨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요게 왜 녹아내리고 있을까요? 이 안에 보면 잇몸도 녹아내리지만 이 뼈도 녹아요. 뼈 안에 이 뼈, 이빨이 꽂혀 있는 뼈 이것도 녹아내리거든요. 충치는 왜 생길까요? 뭐 충치에 균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빨을 안 닦아서 생길까요? 이빨을 안 닦는 것보다 혈이 막혀서 생기는 게 더 많아요. 이빨을 엄청 잘 닦는데 막 뭐만 먹으면 닦는데 뭐 충치가 맨날 생겨.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혈이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내가 음식을 씹을 때 이가 시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가 시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주 심하신 분들은 김치도 씹어도 이빨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대. 자, 뼈가 이렇게 있어요. 뼈가 이렇게 있어요. 뼈가. 근데 이빨이 이렇게 생겨서 이 아래 뼈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 위에 이제 잇몸이 이렇게 덮여 있죠. 잇몸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자, 이 치아하고
이 아래쪽 뼈하고 그 안에 이렇게 치아가 박혀 있는데 이거를 뭘로 연결해 주고 있냐면 인대가 잡고 있어요. 인대가 이렇게 인대가 이 치아하고 이 치아하고 이 뼈하고 이렇게 인대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치할 때 예? 잇몸을 이렇게 싹 좀 걷어내고 난 다음에 살을 좀 걷어내고 난 다음에 치과 치과 의사 선생님이 세게 잡아당기게 되면 뭐예요? 저 인대가 찢어지면서 빠지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딱 연고되고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저 안에 인대가 잡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세게 잡아 당겨 버리니까 인대가 찢어지면서 떨어지면서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괜찮은 예를 들어서 치아인데 너무 충치가 많이 생겨갖고 이게 발치를 해야 돼. 그 밑에는 제대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뺄 때 이 인대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라서 그걸 빼면 인대가 찢어지면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음식을 씹을 때 아파. 음식을 좀 딱딱한 걸 씹으면 이게 아파. 근데 병원에서 검사하면 이상이 없대. 병원에서 뭘 검사하냐면 이 뼈에, 그러니까 이렇게 치아에 금이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금이가 있으면 딱딱한 거 씹으면 아파요. 신경을 건드니까. 근데 그런 걸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 건강한 것도 없어. 근데 아파. 그래서 딱딱한 걸 못 씹겠어. 이게 뭐의 문제냐면 이 꽂혀 있는 인대에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인대 손상이 와 있는 거예요. 인대 손상. 인대 손상이 와 있으면 딱딱한 걸 못 씹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인대 손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병원에서는 못 찾으니까 해결이 안 돼요. 손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자, 보이시는 분들은 이 아래턱 하악골 있죠? 하악골. 하악골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안으로. 하악골. 이렇게. 이 근육 만지지 말고 아래 턱뼈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보면 턱뼈가 이렇게 밀려요. 예, 턱뼈 안쪽으로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서 쭉 밀고 오면 이게 그냥 그 뼈를 쭉 밀고 오면 우둘투둘 하잖아요. 우둘투둘 하시는 분들은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이야. 그냥 여기 아무 우둘투둘 하지 않고 그냥 매끈하게 와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누르면 되게 아파요. 그게 뭐냐면 그 치아 쪽으로 지금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톡 튀어나와 근육이 굳어져. 그럼 인대 쪽으로 순환이 안 돼. 그럼 그 치아가 약한 치아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내면 예, 치아가 좋아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귀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예, 여기가 이제 턱관절이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치아로 가고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라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아래턱 쭉 밀어서 예, 그쪽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들은 다 풀어내면 요게는 이제 아래쪽 치아. 그다음 위쪽 치아는 귓볼에서 이렇게 누르면 상악골이 만져지죠. 상악골. 예. 이렇게 밀면 이렇게 밀어보면 상악골 뼈. 자, 상악골 뼈를 만져서 이쪽 내려오면 아픈 데가 있어요. 되게 아픈 데가. 그래서 위쪽 치아로 순환이 되게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아래쪽 치아하고 위쪽 치아에 이거를 만져주면 예, 그 인대도 풀어지고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저렇게 그 뼈가 이렇게 안 녹아내려요. 이렇게. 이게 지금 순환이 안 돼가지고 녹아내린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치아를 계속 씹는 데만 쓰고 풀어주지를 않으니까 이게 40대, 50대가 되면 특히 풍치가 많이 생기죠. 충치도 많이 생기고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세균이 침투하면 그 세균을 지금 내가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충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이게 심해지면 이제 자연 발치도 만들어지지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임플란트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 그것들을 좀 예? 세수할 때 그다음에 여기 교근 교근 이렇게 막 만져주면 이빨 시리고 이런 거 다 없어져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링 하러 가면 이가 시려가지고 이거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그다음에 저기 아이스크림 먹으면 막 시려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못 드시는 분들 있어요. 요거 며칠 풀면 그거 싹 없어져요. 어떤 분이 나한테 저기 어지럼증 때문에 오셔가지고 내가 여기를 막 다 풀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아이스크림을 자기 아들이 먹으니까 맛있어 보였나 봐. 그래서 아들이 먹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가가지고 그걸 막 먹고 있더라는 거야. 그 먹다 보니까 내가 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이거 풀면은 이것도 좋아져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니 당연히 좋아지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한 번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이가 시려가지고. 기관지염. 어, 기관지염보다 아이들 천식. 영아 천식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천식은 뭐냐면, 여기가 비강이에요, 비강. 여기가 비강이 이렇게 코 옆에, 이게 비강인데, 여기를 이렇게 막 만지면 좀 아프거든요. 좀 위에, 저기, 뭐야, 눈 바로 밑에 이렇게 뼈 위에, 그러니까 광대뼈 위에 이렇게 만져보면, 광대뼈 위를 막 만져보면 이게 아파요. 여기가 비강이에요, 비강. 그래서 여기를 막 풀면 코가 되게 편해지거든요. 콧속이 되게 편해져요. 숨쉴 때도 엄청 편해져, 이게. 그 다음에 비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충농증, 이런 사람들 꼭 여기 풀어줘야 되는데, 천식도 마찬가지예요. 천식은 여기를 막 비비면 비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 숨을 들어 마시면 자, 바깥 공기가 내 몸은 36.5도인데 바깥의 온도는 36.5도가 안 되죠. 그거보다 낫죠. 그래서 이 비강에서 우리 몸에서 적응할 수 있게끔 데펴줘요, 공기를. 우리 몸에서 적응할 수 있게끔 공기를 데펴가지고 안으로 쭉 놓여갖고 헛박과리에서 공기의 순환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 천식은 뭐냐면 이 피광의 문제가 온도를 대표주지를 못해가지고 바로 그냥 찬 공기가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폐로. 그 찬 공기가. 그래서 마른 기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른들 막 마른 기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폐가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비강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비강 문제들은 우리가 저기 승모근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사진 없나? 자, 여기가 등 뒤쪽이라고 보시고 자, 여기가 등 뒤쪽이라고 보시고 척추뼈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견갑골이 이렇게 있겠죠. 견갑골 뒤쪽으로 보시면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어디냐면 여기 견갑골 뼈 여기 예. 요 부위가 뼈하고 요 능은근하고 같이 이게 폐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른 기침 하시는 분들, 마른 기침 하시는 분들은
그 비강 풀어주고 승모근 풀어주고 뒤쪽 견갑골 라인 풀어주고 그 다음에 해결해 줘야 될 때가 흉골 가슴 흉골 이렇게만 풀어주면 마른 기침 하시는 분들은 이게 빨리 좋아져요. 그 다음에 뭐 그 감기 걸려가지고 요즘에 그 저기 기침 감기가 굉장히 심하던데 감기가 막 날 때도 됐는데도 막 계속 기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견갑골 뼈 뒤쪽하고 흉골 이 앞쪽이 굉장히 굳어져고 예. 그래서 그 기침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흉골뼈하고 견갑골뼈하고 그다음에 뒷골하고 비강 이렇게 풀어주시면 그런 분들은 빨리 잡혀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마른 기침 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가 뒷목에서 연결되고 있는 등 뒤에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빨리 풀어줘야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침하고 있는 거를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분들이 가서 병원 가고 큰 수술하고 그러면 수술은 잘 됐는데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등뼈가 안 좋았을 때 간은 4번이에요. 5번 담낭, 6번은 위장, 등뼈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고요. 위궤양은 7번이에요. 위궤양 7번. 위궤양하고 췌장하고 같이 있어요. 췌장이 7번이고 그게 당뇨 환자들을 7번 만져보면 되게 아파요. 소화불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뒷목하고 그다음에 뒷목하고 뒷목하고 이배 뒷목, 이배, 그 다음에 등 뒤쪽에 흉추 6번. 나중에 좀 저기 할 때 한번 만들게요. 당뇨가 이게 7번이에요. 그래서 당뇨 초기 환자들, 약을 안 먹고 있는 분들 7번 뼈를 누르면 막 자질러지게 아파요. 약을 드시면은 그게 안 아파지는데. 요거는 그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뼈 그림 보면 경, 경추 1번은 어떤 증상, 경추 2번은 어떤 증상, 흉추 예를 들어서 뭐 몇 번은 어떤 증상, 요게 지금 다 그거죠. 팔짱도 이게 그 위하수, 그러니까 장하수가 돼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요 밑에 있는 그 막을 뚫고 이렇게 장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탈장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병원에서 가면 얘를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여기를 그냥 꼬매거든요. 요게 이제 수술인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이런 분들은 뒷심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굉장히 오래 앉아 있고, 밥만 먹으면 화장실 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약해져가지고, 이 장기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들이 힘이 없어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하수가 되면서 밑으로 떨어져 갖고 이렇게 팔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뒷심에서부터 이번에 그 영상 찍어서 올려줬잖아요. 코어 근육 푸는 거. 마지막 영상. 예, 그 영상대로만 풀어줘도 이런 건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수술할 때 여기 이것만 없애주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골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뭐 심하면 뭐 그거라도 수술해야 되지만
의사 선생님들 아는 사람들이 가서 하면 수술하지 말라고 그러죠. 너무 심하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잠은 못 잘 정도로 아프고 그러면. 생리통. 생리통 제가 올려드렸죠? 봤어요? 못 보셨나? 이게 호르몬 문제긴 한데, 그, 생리에서 하게 되면, 자궁이 이렇게 수축을 해요. 근데 그 호르몬의 문제거든요. 호르몬이니까 과다 분비가 되면 수축을 세게 해서, 예, 수축을 세게 해서,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통증들인데 그 호르몬 때문에. 근데 생리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에 따라 다 다르죠.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랫배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엉덩이도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우리가 두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두통을 유발하고 있는 기혈이 좀 막혀 있는데 그게 생리주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나타나고 있는 부위를 우리가 풀어주면 그거 없어져요. 그다음에 아랫배가 아픈 분들 같은 경우는 장요근이나 장골근에 염증이 있는 분들 이런 그쪽 부분들이 약한 사람들이 생리할 때 그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아프냐 생리할 때 어디서 아프냐 그게 이제 근육 문제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아픈 부위를 생리할 때 말고 생리 안 할 때 아픈 부위를 풀어놔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통증이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생리통은 어디죠? 생식기 쪽이죠. 아까 어디 어디 풀라고 그랬죠? 어디 어디? 이거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아랫배. 아랫배를 하나, 둘,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 깊숙이 눌러요. 팔꿈치로. 그 다음에 꼬리뼈, 예, 총골 옆에 이상근 있잖아요. 이 총골뼈 옆에를 여기를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생식기로 가고 있는 그 혈들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면서 생리통이 어디서 나타나? 머리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머리 쪽, 허리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허리 쪽, 아랫배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아랫배 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아랫배가 아파. 생리할 때 아랫배가 아파. 그러면 생리 안 할 때 아랫배를 깊숙이 눌러보면 통증이 있는 데가 있겠죠. 음, 근육 문제니까. 그걸 풀면 돼요. 그러면 생리할 때 그 통증이 없어져요. 그 근육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리 안 할 때 미리 풀어주면, 예, 생리할 때 그런 통증들이 다 없어진다. 자, 뒤꿈치 갈라짐. 이런 사람들 많죠? 애들도 있어요. 여기 뼈 있죠? 요 뼈 따라서 이렇게, 요 뼈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도톰하게 부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복숭아뼈 뒤쪽으로 이렇게 뼈 따라서 가다 보면 도톰하게 부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게 막혀가지고 이쪽으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한 아이들은 이 아킬레스건까지 다 굳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킬레스건을 팔꿈치로 이렇게 누르시면 아파할 텐데 안쪽 바깥쪽 다 이렇게 뼈 따라서 누르세요. 뼈 따라서 누르다 보면 통증이 있어요. 부어 있는 곳. 그래서 뒤꿈치 갈라짐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쫙 위에 중둔근, 소둔근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중둔근, 소둔근까지.
이번에 거기 저 영상 중에 소등근 풀면서 저 대퇴근막장근하고 비복근하고 정형근 푸는 영상 올라가 있어요. 네, 이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그 영상대로 푸시면 돼. 처음에 얘기했죠. 여기 그 정낭에서 사정관에 나오는 신경들이 꼬리뼈에서 나온다. 꼬리뼈에서. 네, 꼬리뼈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앞쪽의 문제가 아니라 뒤쪽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했던 조루 환자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실기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아, 족저근막염. 근데 족저근막염 하도 얘기 많이 해서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뭐죠? 아까 금방 하고 왔던 뒤꿈치 갈라짐하고 똑같아요. 혈은 똑같은데 이쪽 그 족저근막염 쪽으로 지금 순환이 안 돼서 굉장히 경직되고 부서진 상태. 오늘 그 염증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어, 이게 굉장히 빳빳하게 굳어서 염증이 생겼다는 거는 뭐냐면 이 족저근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 순환이 안 된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여기가 막혀 있어갖고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버리니까 근육이 상해가 오겠죠. 상해. 네, 그래서 염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 그러면 여기 왜 혈액순환이 안 될까? 이 근육이 지금 뻣뻣하게 굳어져 갖고 여기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뻣뻣하게 굳어져서. 이런 상태에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 해결이 안 되죠. 더 아파오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여기를 강하게 스트레칭이나 풀어줘야죠. 그래서 이 근육에 일단 혈액순환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화 운동을 시켜가지고 예, 혈액순환이 되니까 이제 내가 강화 운동을 하더라도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팍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염증이 안 생기죠. 그래서 푸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풀고 나면 혈액순환이 돼서 염증도 제거가 되면서 에너지 공급도 제대로 되게끔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강화 운동을 시켜야 된다. 왜 염증이 만들어지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굳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근육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하게 쓰다 보니까 손상이 오니까 애들이 그냥 뻣뻣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에너지 공급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망가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일단 되게끔 충분히 풀어주고 난 다음에 혈액순환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강화 운동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강화 운동을 시켜서 근육을 회복시키고 더 강화시켜갖고 그런 어떤 운동들을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일단 쭉 설명해서 넘어가고요. 자연 치유력 단계는 호흡 단계, 운동 단계, 수기 단계 이게 있다. 근데 어 우리가 인성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 바른 자세를 만드는 운동 자체가 바른 자세를 만드는 운동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무술 자체가 바른 자세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술 자체가. 그래서 무술을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신체를 바르고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고도의 바른 자세 운동법이다.
무술이란 게 그래. 왜 바른 자세를 만들 수밖에 없을까?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시간이 오버됐네. 자, 내가 심화 자세를 딱 하고 정권지기를 딱 할 건데 어떤 그 주먹을 지르거나 발차기를 하거나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파워죠, 파워. 세게 때려야 되니까. 세게 질러야 되고, 세게 차야 되니까, 파워가 있어야 되겠죠. 자, 파워를, 흰띠는 약하죠. 근데 이제, 뭐, 사품, 3단, 4단 되면 아주 뭐, 강하게 지르죠. 이렇게 강하게 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자세가 흐트러진 자세, 바르지 못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삐딱하게 선 상태에서 주먹을 지르면 이게 힘이 들어가죠? 아니죠. 힘을 줄 수 있게끔 자세를 정확하게 바르게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르게 파워를 강하게 실으려고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바른 자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삐딱한 자세로서는 절대 힘을 못 써요. 여러분들 발차기 할 때 어정쩡한 자세로 발차기 하면서 힘이 들어가지나. 정확하게 딱 자세 잡고, 예. 바른 자세를 잡아야지만이 파워 있는 주먹질이기나 발차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파워를 자꾸 실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른 자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운동 자체만 제대로 가리키면 바른 자세는 예, 부수적으로 그냥 따라와요. 그래서 바른 자세 운동의 도입을 여러분들이 체육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건강도 좀 해야 되고 좀 센서스도 좀 부모들한테 이런 것도 해야 하고 센서스도 내야 되고 이래서 관장님들이 이제 많이 그 체육관에다가 접목을 시키고 있는 게 재활 프로그램을 많이 접목을 시켜. 재활 시키지 마세요. 재활. 재활은 뭐예요? 환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환자들이. 얘들이 환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활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재미가 없다. 운동은 뭐 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지. 예. 재미가 있다. 근데 애들은 재미가 있어야죠. 재활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색내기에서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체육관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재미가 없어. 어깨가 누가 목이 길어져 보이는데. 시키고 있으면 그렇지, 손재희 좋았어. 해야 정확하네. 되는데 박채훈까지 김강원 좋았어. 스트레칭 무성이도 좋아하네. 잘하네. 시키면 목이 좀 더 길어져 보여야 돼. 그렇지. 이렇게 쭉 하고 좀 더 목이 턱 들지 말고 턱은 당기고. 이렇게 다 같이 바른 자세 한 번 더 외칩니다. 바른 자세. 목이 길어져 보이게 어깨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오케이. 아홉. 자, 재미없겠죠.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서 회전. 쳐다봐야지, 손을. 하나, 체중을 오른발에다가 갖다 놔야 됩니다. 박정우, 체중을 왼발에 가면 안 돼. 앞으로 더 나가서 체중을 오른발에 실으세요. 그래서 하나, 도구 운동을 좀 시키더라도 둘, 셋 우리나라 쳐다봐야지. 예를 들어서 재열이, 이거 좀 안 좋은 아이들인가 넷, 있어요. 비복근이 너무 다시 하세요. 커가지고 다섯, 안 좋은 아이들이 있는데 여섯, 차라리 체중, 운동하러 오면 하나 그냥 갖다 놓고 운동하러 오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5초, 10초 서 있게 하시면 돼요. 그 운동 시간에 이렇게 해서 자꾸 그 아이들의 운동의 리듬이나 막 활동하면서 움직여야 재밌는데 이런 운동들을 정적인 운동들을 자꾸 시키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 해갖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운동을 자꾸 바른 자세를 만들려다 보니까 자꾸 그 이렇게 정적인 운동, 그러니까 재활을 가미한 운동들을 자꾸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활 운동이 그런 것들을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아이들은 환자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들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핸드폰, 컴퓨터 많이 하니까 얘들 거북목 지금 만들어진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발달시켜갖고 거북목을 예방시키려고 하고 있다. 차라리 저렇게 운동시키는 것보다 이 운동이 훨씬 낫다. 예, 준비 운동에서 상체를 들었다 내렸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금? 구분동 펴지고 라운드솔도 좋아지고 거북목 그래서 세트로 다 좋아지게끔 하는 거. 그리고 사지 들기나 외발 들기나 외손 들기나 이렇게 해서 춘면대에 넣어서 해주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운동이냐 재활이냐 한다. 재활을 할 거냐 운동을 시킬 거냐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가지고 예, 재활 쪽보다는 운동 쪽 아이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예,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렇게. 자, 바른자세 운동은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요거 상담하는 것들은 다음 주에 이제 상담 나가면서 정리하면서 기성장, 비만, 바른자세 그 상담했던 자료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상담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서론이 길어갖고 15분 또 지났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여기 뵙겠습니다. 있습니다. 뵙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네.